인도의 바라문교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하노이탑의 전설은 이미 수학사에 고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영재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좋은 과제로 수학과 정보과학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주제입니다. 하노이탑은 원래 레크레이션 수학의 한 가지 유형에 속하는 전통적인 수리 퍼즐의 일종이지만 그것을 다각도로 변형한 변형 하노이탑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조건을 변형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려는 이런 도전 정신은 리크레이션 수학에서 추구하는 발명과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 레크레이션 속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사실이나 규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변형하여 수학적인 리크레이션을 해보려는 수학적인 마음가짐이 생겨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첫째, 하노이탑 원판의 이동 규칙을 알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판의 개수와 기둥의 개수가 주어진 하노이탑을 실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셋째, 수학적 규칙과 수량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노이탑에 담긴 여러 가지 수학적 성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하노이탑 게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원판의 개수가 3개일 때 첫 번째 기둥에서 세 번째 기둥으로 원판을 옮길 수 있는 최소의 이동 횟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영상을 클릭하여 잘하시네요. 이번에는 원판의 개수가 4개일 때 첫 번째 기둥에서 세 번째 기둥으로 원판을 옮길 수 있는 최소의 이동 횟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노이탑을 모두 옮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를 어림잡아 계산해 봅시다. 원판 하나를 옮기는데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할 때 원판 64개를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어림하여 계산한 시간을 아래의 괄호 안에 기록해 보세요. 원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시간은 이전의 2배씩 늘어납니다. 2n승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은 2의 64승 마이너스 1초. 이를 12자리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보통의 전자계산기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의 10승은 1024를 응용하여 계산이 가능한 값으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2의 64승은 5,849억 년이 됩니다. 심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30년을 초로 계산하면 9.46억 초이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원판의 번호는 30번째 원판을 향해 29번째 원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원판의 수는 35개입니다.
인류 1만 년을 초로 계산하면 3조 1천. 이제 하노이 탑에 있는 원판을 옮기는 규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판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1, 2, 3, 4 등의 번호를 붙이고 기둥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A, B, C로 명명합니다. 그 후 움직이는 원판의 번호와 옮겨가는 기둥의 번호를 기록하면서 규칙을 직접 발견해 봅시다. 이제 원판의 개수가 5개일 때 기둥과 원판을 어떻게 옮기는지 직접 해보. 참 잘했습니다. 이번 아래는 앞에서 본 하노이 탑 활동에서 원판을 움직이면서 발견된 규칙을 기록한 표입니다. 이를 보면서 원판을 움직일 때 어떠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원판의 번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은 빨간색 칸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숫자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판의 이동 횟수에서도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원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동 횟수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이 원판의 움직임에서 규칙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직접 작성해 보시기. 이번에는 앞에서 본 하노이 탑 활동에서 기둥을 옮기면서 발견된 규칙을 기록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보면서 기둥을 옮겨 다니면서 어떠한 규칙들이 숨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기둥의 번호에서 규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초록색 칸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알파벳 기호가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알파벳 기호가 한 단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A는 B, B는 C, C는 A로 알파벳 하나씩 증가하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이 기둥을 옮기는 과정에서 규칙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노이탑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하노이탑 게임은 각 원판을 옮길 때 최소 이동 횟수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노이탑 게임을 수학 수업에 적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는 AN는 2n승 마이너스 1입니다. 하노이탑은 3개의 기둥에 크기가 다른 64개의 원판을 한 기둥에 끼워넣고 작은 원판이 큰 원판보다 항상 위에 놓이도록 하면서 원판을 하나씩 움직여 모두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인도의 바라문교 전설에서 기원한 수리 퍼즐 교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원판이 깨일 때의 최소 이동 횟수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시간으로 표현하거나 실제로 옮기는 방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노이탑의 각 원판을 옮길 때 움직이는 원판의 순서를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내면 좌우의 대칭형일 뿐만 아니라 프랙털, 즉
자기 동형과 무한 반복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판의 개수가 1대 1번부터 번까지 각 원판이 움직이는 횟수를 모두 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원판이 옮겨가는 기둥의 번호는 원판의 개수에 따라 반복됩니다. 원판의 개수 n개가 홀수일 때 홀수 번째 원판들은 모두 처음부터 목표 기둥 C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짝수 번째 원판들은 중간 기둥 B에 비켜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판의 개수 n개가 짝수일 때는 짝수 번째 원판들은 모두 처음부터 목표 기둥 C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홀수 번째 원판들은 중간 기둥 B에 비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홀수 번째 원판들은 중간 기둥 B에 비켜 있어야 합니다. 원판들이 놓인 위치에 따라 목표 기둥과 중간 기둥의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B 기둥으로 옮겨간 n-1개의 원판들은 이제 B 기둥에서 C 기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절반 동안은 목표점이 C에서 B로 바뀌었고, 절반 이후로는 시작점이 A에서 C로 그 역할이 바뀝니다. 바라문교의 일대 현자는 기둥이 3개인 하노이탑의 원판 64개를 모두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5,849억 년이라고 이론적으로만 계산해내고, 그 원판을 실제로 옮기는 방법을 탐구했지만 64개의 원판을 모두 옮기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 2대 현자가 나타났고, 그는 원판을 더 빨리 옮기기 위해 무공을 수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1초에 1000개를 옮길 수 있는 염력이 생겼지만 시간은 겨우 1000분의 1로 줄일 뿐이었습니다. 2대 현자는 인간 몸의 한계를 느끼고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후 3대 현자가 나타났고, 그는 신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영성 훈련을 한 결과 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원판의 개수는 너무 많으니 당신을 갈망하는 중생들을 위해 원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지요? 신은 내가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노라고 하면서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3대 현자는 원판을 하나 줄일 때마다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에게 우리의 고생함이 너무 심하니 원판을 10개, 아니 20개 줄여주시는 것도 가능한지요? 라고 말했고, 신은 이를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갑자기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0개, 아니 확 절반으로 줄여 32개라면... 하지만 현자는 이에 대한 대답은 신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용서하소서. 원판 64개의 개수는 그대로 2대, 원판을 한꺼번에 2개씩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 현자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도 그 전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4대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도 역시 신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대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원판의 개수를 줄이지도 말고 원판도 하나씩 원래대로 옮기겠습니다. 다만 이곳 당신의 보좌 옆에 기둥을 하나만 더 만들어 두시고 제가 이곳에 왕래하면서 그 4번째 기둥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하노이탑의 전설은 신의 보좌 옆에 만든 4번째의 새로운 기둥을 사용하니 금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하노이탑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시간보다 조금 더 될 것으로 추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판들을 실제로 어떻게 옮길까요? 어떤 원판을 어떤 기둥으로 옮겨야 한단 말일까요? 원판을 실제로 옮길 수만 있다면 당신이 바로 바라문교의 새로운 현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전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이 천지와 인간을 만든 후 그것을 기념하여 겐지스 강변에 3개의 큰 다이아몬드 기둥을 세우고 64개의 황금 원판을 만들어 가운데 부분에 똑같은 크기의 구멍을 뚫어
한 기둥에 꽂아두었습니다. 신은 안식여행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나 코끼리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신을 만날 수 있는 영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이 원판을 모두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그날에 신은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맞이할 것이며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하노이 탑의 전설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전설이 언제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간단한 수학 계산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의 실제적 성취를 바라는 바라문교의 사람들은 그 원판을 실제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에 놓인 황금 원판들은 보통의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서 실제로 그것들을 다 옮기는 데는 이론적인 계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영성을 활용하여 이 바라문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하노이탑 교구를 활용해 하노이탑의 전설이 이루어지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를 유추해 봅시다. 우선 대략적으로 계산한 값의 결과를 학습지에 기록하고 이를 발표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계산한 값들도 조사하여 통계를 냅니다. 그 다음 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둥이 3개, 원판이 4개에서 5개인 하노이탑 모형을 화면에 띄워놓고 원판을 옮기는 규칙을 찾아봅니다. 자세한 수업 절차는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여 자세한 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모둠별로 하노이탑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별로 각 조원들이 원판을 옮기는 데 걸린 시간 순으로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빨리 완성하는 것보다 느린 사람을 위해 원판의 이동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정보 더하기는 원판의 개수에 따른 최소 이동 횟수를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식의 도출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판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최소 이동 횟수를 an이라고 합시다. n개의 원판을 옮기려면 위쪽에 있는 n-1개의 원판을 모두 다른 막대로 옮긴 후에 맨 아래 원판을 빈 막대로 옮기고 다시 그 위에 n-1개의 원판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곧 n개의 원판을 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더하기는 1번에서 5번 원판이 옮겨가는 규칙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좌우의 대칭형일 뿐만 아니라 프랙털이 나타납니다. 원판이 옮겨가는 기둥의 규칙은 아래와 같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원판의 개수 n이 홀수일 때 홀수번째 원판들은 모두 처음부터 목표 기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짝수번째 원판들은 중간 기둥에 비켜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판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번째 원판들은 모두 처음부터 목표 기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홀수번째 원판들은 중간 기둥에 비켜 있어야 합니다. 즉, 원판들이 놓인 위치에 따라 목표 기둥과 중간 기둥의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A에서 B 기둥으로 옮겨간 n-1개의 원판들은 이제 B 기둥에서 C 기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절반 동안은 목표점이 C에서 B로 바뀌었고 절반 이후로는 시작점이 A에서 C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n번째 원판이 C 기둥으로 가려면 n-1번째 원판은 B 기둥에 비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의 원판과 또 그 위의 원판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 결국 첫 번째 원판은 어느 기둥으로 가게 될까요? 아래의 표는 원판의 개수에 따라 기둥 A, B, C로 원판이 옮겨가는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판이 5개일 때 여기에서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어 이를 공식화할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처음 4개를 옮기는 동안에는 A는 고정이 된 채 B와 C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C의 가장 큰 원판을 옮기고 난 뒤 원판이 4개일 때 A에서 C로 옮기던 과정을 5개일 때는 B에서 C로 옮기는 경우로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판의 개수가 n개일 때에 기둥 A, B, C로 옮겨지는 원판의 개수를 구하는 간단하게 공식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나타내어 보면 원판의 개수가 많아지면 결국 A, B, C의 세 기둥으로 골고루 분포하면서 1개차와 2개차가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이 홀수일 때는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고 n이 짝수일 때는 A, n 더하기 2 빼기 A, n 더하기 1은 A, n 더하기 1 빼기 A, n 빼기 1입니다. 이들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풀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할 내용은 하노이 탑에서 원판이 3개일 때 원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기둥과 원판을 옮기는 과정을 그림이나 기호로 간단히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하노이 탑의 계산 원리를 모둠별로 토론하면서 모둠원들끼리 서로 가르치게 해봅시다. 원판 하나를 움직이는데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하고 64개의 원판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봅시다. 그리고 최대 12자리까지 나오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2의 64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2의 64승 빼기 1초이지만 이를 연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12자리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보통의 전자계산기로는 직접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의 10승은 1024라는 사실을 응용하여 계산이 가능한 값으로 변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수점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영향을 덜 받는 뒷자리는 수는 사라지더라도 앞자리 수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약 5,849억 년이 됩니다. 따라서 하노이 탑의 전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하면서 150억 년, 지구 45억 년, 인류 1만 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8살의 역사 동안 64개의 원판 중 아직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원판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하노이 탑 활동에서도 이전 차시에서 학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what if나 what if not 기법을 활용하여 변형 하노이 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노이탑에서 원판을 옮기는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응용하여 변형 하노이탑 그것의 수학적인 일반 해법은 아직 증명되지 않아서 영재들을 위한 골드바하의 추측이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수학사의 한 가지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과장이 보니까 요번 실적이 최악이더라고.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뭘 그게 아니야. 우리 회사가 거의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마지막 프로젝트야. 하노이탑이라고 해서 그거 들어봤지? 그래서 우리가 좀 참신하게 그걸 바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자고. 네, 그래서 이번엔 대박 냅시다, 프로젝트를.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진짜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난리야? 아 진짜 심심한데 진격의 거인이나 볼까? 원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때가 왔다. 이 세상에는 전설이 하나 있다. 내가 너에게 하노이 탑을 주겠다. 여기 있는 5개의 원판을 모두 여기에 옮기면 세상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단! 원탑은 한 번에 1개씩만 옮겨야 하며 큰 게 작은 거 위로는 절대 올라서는 안 된다. 이게 언제 생겼지? 한번 해볼까? 도대체 몇 번이나 옮겨야 이게 옮겨지는 거야? 저 거인 어떡하지? 선생님 무슨 문제 있어요? 이 괴물을 처치하려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직접. 네. 그러면은 직접 한번 해볼까? 1개일 때는 자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네. 그럼 2개일 때는 어떻게 되지? 아까 여기로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잠깐만 이게 이우면 원아, 네 노력이 가상하여 힌트를 하나 주겠다. 거꾸로 생각해보아라. 3개의 원판이 C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 2개의 원판을 B로 비켜주고 가장 아래에 있는 큰 원판을 C로 가면 깔릴 수 있겠지. 그 다음 2개의 원판을 C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2개의 원판을 B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가장 위에 있는 원판을 C로 옮기고 그 다음 원판을 B로 옮기면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4개일 때는 어떨까? 알겠어. 홀수개일 때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짝수개일 때는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다른 방향을 먼저 시작해야지 성공할 수 있겠군. 이제 알았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준비가 돼 있어. 드디어 성공했어.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거야. 예스! 예스!
이게 왜 놓고 왔지, 이걸? 아, 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누가 빠진 것 같은데? 청과장님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 청과장 아직도 안 왔어, 또? 사장님, 제가 대박 격을 가져왔습니다. 청과장이 설마? 자, 이게 바로 하노이탑을 개조한 삼각 하노이탑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색깔을 입혔어요. 빨주, 노초, 파란보, 검은색. 자, 그래서 이쁜 색깔을 더해주죠. 그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재질을 반들반들하게 해서 투박함을 이렇게 없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좀 더 아름다움을 이렇게 살려봤습니다. 아이들도 다치지 않겠구나. 일단 그래, 이쁘긴 이뻐. 근데 수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건가? 아, 자, 잘 보십시오. 일단은 사장님은 이 빨간색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요. 그래. 그 다음에 백 부장님은 이 주황색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배사원은 이 노란색의 움직임을 유의 깊게 보도록 해봐. 자, 보셨죠? 자, 사장님, 이게 빨간색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ACB 형태로 이렇게 돌았구나. 그쵸? 백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황색. 주황색은 ABC 이렇게 가던데. 그쵸, 반대로 가죠? 자, 그럼 배사원 노란색. 저는 노란색은 사장님과 같이 A, C, B 순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거 예측 가능하겠죠? 네 번째 거는 어떻게? 설마 네 번째 건 ABC? 그쵸, ABC요. 이렇게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이거에 다르게 순환이 됩니다. 우와, 청구정? 이게 바로 대박교구죠? 아니 어떻게 타는 과정이 이걸 생각했어? 그러면 이거는 바로 출시도 괜찮을 것 같아. 바로 출시하죠, 우리. 얼마 정도로 책정하면 괜찮을까? 제 생각에는 3만 원 정도? 3만 원. 괜찮긴 괜찮지. 사장님, 제 생각에는 2만 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 좋은 교구를 전국의 초등학교에 널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 돈 아름다운 생각. 그러면 우리로 2만 원으로 이 시간은 버스 하나 더! 아, 커피 왔습니다. 아니, 다들 어디 가시는 거야, 이거?
온라인용 하노이탑 관련해서 실제 훈련할 수 있고 또 팀으로 또는 수업으로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거리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벨 게임 사이트에 보면 하노이탑 관련된 활동이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띄워놨습니다. 기본 하노이탑입니다. 퍼펙트. 별이 몇 개나 나올까요? 2개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아마 그 원판의 개수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판의 개수를 늘려볼까요? 시간은 63초. 63초. 자, 63초 이내로 하면 별은 더 늘어나겠죠? 자, 6개니까 짝수개입니다. 짝수개면 맨 마지막, 맨 아래 6개의 6번 원판이 전부 C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번, 3번, 5번은 전부 B로 비켜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C로 가야 되니까 비켜 있어야 되고요. 3개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4개가 갑니다. 그럼 이제 이 3개가 다시 4번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4개가 5개입니다. 자, 이제 4개가 가고자 하는 곳은 전부 어디로? B로 가야 되죠. 짝수개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3개. 마지막 하고 5개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3개. 뭐가 가고 난 다음에 짝수개죠. B로부터 먼저 갑니다. 물수개. 네. 1초가 더 늘렸군요. 별색이네요.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제 2번째 하노이탑, 변형 하노이탑입니다. 변형 하노이탑은 이게 크기 순으로 놓여진 것이 아니고 임의로 놓여 있습니다. 임의로 놓여 있는데 최소 가능 이동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51개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이 9죠. 9가 바닥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3, 4가 어디론가 치워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치워져야 될까요? 그러면 8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2번은 사용을 못합니다. 1번과 3번, 4번 이렇게 3개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다 8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 1이 와 있네요. 고맙게도 와 있네요. 옮겨놓고 3개가 8번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9가 이렇게 갑니다. 자, 8번을 옮겨야 되겠죠? 그럼 3개가 6번 위로 비켜 있어야 되겠죠? 가고자 하는 곳으로 먼저 가고요. 자, 8번이 비켰습니다. 자, 이제 7번이 와야 되니까 2번은 비켜야 되겠죠? 2번이 비키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디로 비켜야 돼요? 비킬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3번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1번이 먼저 비켜 있어 줘야 됩니다. 비켜 있어 줘야 됩니다. 8로. 자, 이렇게 올라가서 하고 난 다음에 비키겠죠? 이제 6개가 다 왼쪽 7번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6개가 아니라 사실은 6번이지만 5개밖에 아니죠? 5개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번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생각해야 돼요. 5번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니까 가고자 하는 곳으로 먼저 가서 31번 만에 옮겨야 되겠죠. 이것은 하노이탑, 원래 오리지널 하노이탑을 사용하던 그 방식대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자, 6번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5번을 하나 마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4개를 옮겨야 됩니다. 이 4개는 짝수개니까 1번은 홀수번. 그래서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맨 밑에 것이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반대 다른 곳으로 먼저 옮겨줘야 됩니다. 이제 3개밖에 없으니까 원래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정확히 51번이 되면 성공! 완벽합니다. 별이 몇 개나 나올까요? 와! 별 5개. 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오히려 이 응용 하노이탑이 조금 더 어렵기는 하지만 별을 얻기에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노이탑의 모양이 아니고 트럼프네요. 카드네요. 카드. A부터 9까지 아마 9장의 카드가 놓여 있을 겁니다. 이건 원판 9개의 원판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이 9개의 트럼프를 가장 큰 것을 밑으로, 이는 위치를 A, B, C 기동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수가 아래로 오도록. 9가 어디로 와야 될까요? 9가 어디론가 와야 되려면 가장 작은 것들이 비켜 있어야 되면 7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이 오른쪽 3, 4, 5를 왼쪽 7번 위로 비켜 놓읍시다. 그러면 자, 1이 원래 여기 4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를 전부 7 위로 옮기려면 가장 작은 것은 9번 위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되고 왔습니다. 이제 8번이 9번 위로 가야 되니까 6번은 어딘가에 7번 위로 비켜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4개가 이 9번 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놓고 6번이 7번 위로 왔어야 되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위에 3개를 5번 위로 다 올립니다. 자, 성공. 6번이 오게 되면 8번이 비었죠? 이제 위에 1, 3, 4, 5 4개가 전부 6번 위로 올라야 됩니다. 짝수개이기 때문에 1번 가장 작은 곳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자, 5번 가장 큰 것 1, 3, 4, 5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먼저 비켜줘 있어야 됩니다. 자, 위에 3개가 당연히 5번 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1번 A가 5번으로 먼저 왔습니다. 맞나요? 틀렸네요. 4번이 5번 위로 왔어야죠. 4번이
그럼 중간에 또 틀리게 되고, 오호, 이러면 횟수가 늘어납니다. 횟수가 늘어나서, 아마 퍼펙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 이제 7개가 아니라 6개가 8번 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6개가 7번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6개니까 1번은 이쪽으로. 다시 3개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 6번이 비키고요. 위에 5개가 6번으로 가야 됩니다. 5개가 아니라 4개죠. 4개가 6번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위에 3개가 5번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7번. 자, 7번 맞습니다. 자, 이제 이 6개가 모두 6개가 아니고 이게 2가 중간에 빠져있죠. 총 6개가 먼저 7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짝수개니까 1번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왼쪽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번이 나중에 1번이 이쪽으로 오고 2번이 10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미리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네, 됐습니다. 이렇게 3번이 이쪽으로 오고요. 키고 네, 4번. 자, 4번이 3개가 4번 위로 올라야 되니까 자, 5가 비치고요. 위에 4개가 5번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짝수개니까 1번은 다른 곳으로 먼저 가져야 됩니다. 비어있는 곳으로. 3개. 이제 마지막 5개가 전부 6번 위로 와야 되기 때문에 홀수계라서 1번은 가고자 하는 목표 기둥으로 먼저 이동을 해야 됩니다. 4번은 사이드로 비키게 되고요. 3개가 4번 위로 올라야 되겠죠. 4개. 자, 3개. 아마 최소 점수는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틀렸기 때문에 최대 점수 불필요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수도 불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서로 동시에 진행을 하려면 오프라인상에서 서로 원판을 옮겨갈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모두가 접속한 상태에서 동시에 함께 진행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네, 이렇게 각 팀별로 원판을 직접 만들고요. 이렇게 뭐 색깔로 치우든지 아니면 원판의 크기를 달리한 것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원판이 어떤 원판이 어떤 기둥으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홀수 개일 때는 1번 원판들이 전부 가고자 하는 C부터 움직이고 짝수 개일 때는 1번 원판이 B로 움직였다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런 규칙들이 이 표에도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표를 이용하면 이 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회전 움직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수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4개일 때까지 성공을 했다면 5개일 때 또는 6개일 때 남은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럼 5개일 때 움직이는 것은 4개가 움직이는 것이 전반부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5번이 C로 가고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도 전반부에 움직였던 것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전후반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원판은 그렇게 움직이지만 기둥은 어디로 갈까요? 4개일 때 가고자 하는 것은 전부 C로 갑니다. 하지만 5개일 때는 이 4개가 C로 가는 것이 아니라 B로 가죠. 출발점은 A에서 출발하고 도착점은 B예요. 그러니까 4개일 때와 5개일 때의 차이가 보여요. 어디? 출발점 A는 고정이에요. 위아래 A는 고정이에요. 하지만 가고자 하는 것이 C가 아니라 B예요. 그래서 B와 C의 역할이 바뀝니다. 후반부는 어떨까요? 후반부는 전반부에 이 4개가 움직인 것이 B에 가 있었죠? B에서 어디로 가요? C로 가요. 그러니까 4개일 때나 5개일 때나 다 가고자 하는 것은 C는 고정이에요. 하지만 4개가 움직인 것이 B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이 5개는 A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4개가 움직였으면 B에서 출발하니까 이 B와 A의 역할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B는 C로, C는 B로 이렇게 자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 B는 어디로 가야 돼요? A, B의 역할이 전반부는 A는 고정이고 B와 C의 역할이 바뀌니까 B는 C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C는 B로 가야 되겠죠. B. 그리고 5번은 가고자 하는 곳으로 C. 됐죠? 자, 이 후반부에는 여기 원래 있던 이 5개 칸이 어디로? 컨트롤 카피, 이거대로 컨트롤 V 넣어놓으면 어디? A와 B의 역할이 바뀐다고 했죠? A와 B의 역할이 바뀌니까 이것이 A가 되겠고요. C는 그대로예요. 고정. B는 A로 고정. A로. 그리고 A는 B로.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B가 여기
A로 바뀌었죠. AB의 역할이 바뀌었죠. AB 역할이 바뀌고 C는 고정. 하니까 그대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개수가 31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개일 때는, 6개일 때는 마찬가지. 6개는 5개가 그대로 원판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6번째 원판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후반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죠. 자, 원판은 5개일 때 움직인 것이 그대로 A는 고정, B식의 역할만 바뀐다 그랬죠? A는 고정, B식의 역할만 바뀌니까 여기는 뭘까요? B식의 역할이 바뀌니까 B, B식의 역할이 바뀌니까 C, B씨의 역할이 바뀌니까 B, A는 고정, B씨의 역할이 바뀌니까 이렇게 A는 고정, B씨의 역할이 바뀌니까 C. 자, A 고정, B씨 역할 바뀌어서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후반부는 5개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자, 후반부는 AB의 역할이 바뀌고요. AB의 역할이 바뀌고 C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것이 여기 5개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카피를 해와도 되겠죠? 해와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걸 다 카피를 하지 말고 일부만 일단 카피를 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 속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후반부니까 C는 고정이고요. AB 역할 바뀐다고 했죠? AB 역할 어떻게? C는 고정이고 AB 역할이 바뀌니까 여기 A, C는 고정이고요. AB 역할이 바뀌니까 B, AB 역할이 바뀌니까 C는 위에 요거죠. 5개일 때 C는 고정, 현재 지금 어디를 고치고 있는 중인가요? 다시 여기 지금 C는 고정, AB 역할 바뀌니까 여기 A로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가려졌습니다만 있죠? B가 A로 가죠. 자, 여기는 AB 역할이 바뀌니까 여기가 B, AB 역할이 바뀌니까 A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요것들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전반부와 후반부는 어떤 규칙입니까? 5개일 때와 6개의 규칙도 볼 수 있지만 전반부, 후반부 B가 C로 바뀌고요. C는 A로 바뀌어요. C는 A로, B는 C로, A는 B로, C는 A로. 그러니까 뭐예요? A는 B로, B는 C로, C는 A로. 이렇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를 그대로 갖고 올 필요가 없이 전반부가 있다면 바로 밑에다가 B는 C로, C는 A로 한 바퀴 돌고 있죠? 이렇게 B는 C로, A는 B로, B는 C로, A는 B로, C는 A로. 이런 식으로 가면 위에 원래 있던 5개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후반부는 A, B는 역할을 바꾸고 C는 고정이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위에 전반부와 후반부끼리 A는 B로, B는 C로, C는 A로, B는 C로, A는 B로, B는 C로, 여기 어디죠? 아니죠. 이거는 전반부 후반부가 아니죠. 이거는 6번이 간 곳이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총 32개, 31개에서 60